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민작가의 작품입니다. 코스모스 바람에 서다. 신명섭, 광산구 수안동. 가을바람이 코스모스 이파리에 와 흔들거린다. 파란 잔디 위의 아침 이슬은 형형색색의 공에 맞아 동그란 원을 그리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른 아침 소봉파크장의 그라운드는 남녀노소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굿샷! 나이스 샷! 맑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외침 속에는 삶을 향한 열정과 기쁨이 담겨 있다. 울타리 가득 핀 코스모스는 라운딩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든다. 바람 따라 살랑이는 꽃잎을 보고 있노라면 이 계절이 얼마나 너그럽고 아름다운지 새삼 느끼게 된다. 모두의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 코스모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러나 그것은 시들음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내년을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바람은 다시 불고 웃음은 또다시 번진다. 꽃잎은 조용히 약속한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피우리라.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무대에 서면 느낌이 딱 와요.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김예은 양. 누군가 제 꿈이 뭐냐고 물으면 친구들은 아이돌이나 유튜버를 말하지만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트로트에 빠진 건 8살 여름이었어요. 친구 따라 고흥 불꽃 축제에 참가 신청을 하려다 실수로 성인 가요제에 접수해버린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무대의 즐거움과 트로트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어릴 땐 할머니의 권유로 판소리를 배웠지만 진짜 즐거움을 준 건 트로트였어요.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거든요. 음악이 시작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표정과 손짓이 저절로 나와요.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이 보내주는 박수와 환호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 광산구에서 개최된 전국 노래자랑 본선에 올라 인기상을 받았을 때도 상금은 모두 기부했어요. 이후 여러 축제에서 받은 상금도 학교와 지역에 나누었죠. 물론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 노래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더 뿌듯해요. 학교 축제 무대에 서면 친구들이 오늘은 예은이 날이야 하며 응원해줘요. 광산구 천원문화마실 무대에서는 롤모델 김연자 선생님 앞에서 노래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죠.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오래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무대는 저에게 단순한 꿈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10년 후엔 김연자 선생님처럼 많은 팬들과 함께하는 트로트 가수가 될 거예요. 트로트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광산구에도 신나고 활기찬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0억 부도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 나눔의 리더로 1313 이웃 살핌 사업을 이끈 대웅 S&T 대표 강용선 씨.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한 문장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살아왔다. IMF 직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나와 철강회사 대웅 S&T를 세웠다.
경험도 기반도 없었지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 끝에 4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회사를 정리하려던 순간 뜻밖의 손길이 내 삶을 바꿨다. 창업 초기에 힘이 되어주던 아버지의 친구분이었다. 몇 해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며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던 그분은 고민 끝에 회사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땅 7,000평 등 당시 돈으로 15억 원 가량이었다. 그 무렵 나는 외상값을 갚기 위해 빚을 내고 또 막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던 때 한 사람의 믿음이 다시 회사를 일으킬 힘이 되어주었다. 곧장 외상했던 대리점들을 찾아가 매출 채권과 주식, 자산을 양도하겠다는 조건으로 3년간 40억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30억 원을 갚으며 회사를 안정시켰다. 믿음으로 시작된 약속을 사람의 도리로 갚은 셈이었다. 그 이후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내 삶의 뿌리가 됐다. 위기를 넘긴 뒤 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기술 개발과 사람 중심의 경영에 집중했다. 2012년부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 안에서는 임금의 2%를 나누는 나눔 수당 제도를 시행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모금에도 앞장섰다. 2021년 광산구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보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국 최초의 지역 돌봄 모델 1313 이웃살핌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이를 기반으로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도 만들어졌다. 현재 14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참해 나눔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나는 나눔을 행동하는 습관이라 믿는다. 언젠가 고립과 자살 같은 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된다면 그 다음 광산의 새로운 과제를 찾아 또다시 돕고 싶다.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결국 사람 덕분이었다. 광산구가 복지특구로 자리잡아 사람이 희망인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이자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달력 뒷장에 핀 나의 두 번째 인생. 신가동 시니어 화가 손향임 씨. 젊을 때는 수혜를 좋아했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일은 뭐든 곧잘했고 양동에서 수혜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나이 들어 암에 걸리면서 몸이 약해지자 좋아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뜨개질도 수놓는 일도 힘들어지자 문득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달력 뒷면에 연필로 호랑이와 사슴을 그리고 손주들이 쓰다 버린 크레파스로 색을 입혔다. 어려서 학교를 못 다닌 게 한이 됐는지 그림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책 속 그림을 하나둘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은 어느새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 시간이 쌓이자 이웃이 전시를 해보면 어떠냐고 권했다. 마을 공동체 공간 꿈꾸는 호반 갤러리에 내 그림이 걸리던 날 믿기지 않아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지난 3월과 10월 주민들의 도움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와 감동받았다고 말해줬다. 그림을 그리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몸도 한결 좋아졌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다. 예전엔 하루가 길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색연필을 잡는 게 즐겁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림 덕분에 노년이 활기차고 건강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로
삶이 달라져요. 그림이 내게 준 건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기쁨이었다.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마을을 잇다. 처음 이 체조 만든 만능 운동 지도자 김숙희 씨. 30대부터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왔어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오랫동안 뛰는 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정적인 요가부터 동적인 줌마, 점핑, 타바타까지 다양하게 시도하며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다 보니 어떤 운동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자신있게 지도할 수 있는 운동 마스터가 되었지요.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주민이 행복하고 머물고 싶은 건강한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첨단이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단의 제안 아래 재능 기부로 첨이 체조를 만들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작을 구성했고 함께 하다 보면 웃음이 번지고 땀도 나요. 어느새 첨이 체조는 마을 축제의 단골 프로그램이 됐어요. 요즘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운동을 고민하고 있어요. 젊을 때처럼 격하게 운동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강도 체조나 음악 없이도 함께 걷고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운동이 어렵다면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은 얼굴로 수업을 하지만 몸이 아플 때도 많아요.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건강해지거든요. 아파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줄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다. 끈기로 세계를 넘은 줄넘기 선수 안진서양. 줄넘기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언니가 다니던 줄넘기 학원을 따라가면서 호기심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다이어트를 위해 줄을 넘기기 시작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다양한 기술을 배우면서 줄넘기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솔직히 운동보다 공부가 더 잘 맞았어요. 줄넘기도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잘해서 처음엔 나는 운동이랑은 안 맞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근력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또 1시간 정도 더 운동했죠. 그렇게 하나씩 해내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시간들이 다 헛되지 않았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대회에서 얻었거든요. 2025 세계 줄넘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3분 스피드 2위, 개인 프리스타일 2위, 그리고 4인 스피드 릴레이 1위를 차지하며 주니어 여자 종합 2위를 달성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세계대회 30초 뛰기 종목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호흡이 잘 안 됐지만 그동안 흘린 땀을 떠올리며 끝까지 버텼어요. 응원하던 한국 선수단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줄넘기는 이제 제 삶에서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예요. 줄넘기를 통해 배운 건 무엇이든 끝까지 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남들은 30분 만에 익히는 기술을 저는 며칠이나 매달려 익혔어요. 넌 선수 못 될 거야 라는 말도 들었지만 결국 결과로 증명했죠. 앞으로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줄넘기의 매력과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직도 줄넘기도 선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듣지만 줄넘기에도 국가대표가 있고 세계대회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최근 스포츠 인재장학금에 지원했어요.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누군가 제 노력을 지켜보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그 마음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훈련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어쩌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닐까요?
모국의 춤을 추며 온전한 나를 만나요. 춤으로 피어난 연대 베트남 연꽃 공연단 이야기.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소천아트 팩토리 강당에 불이 하나둘 켜진다.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은 9명의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그들은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베트남 연꽃 공연단이다. 지난 8월 24일 단원들은 봉화군 리왕조 유적지에서 열린 한국과 베트남 글로벌 교류 무대에 섰다. 2달 동안 연습실을 지키며 만들어낸 첫 공연이었다. 전통 모자 논라를 높이 들어 올리고 한 바퀴 베트남의 선율에 맞춰 몸으로 고향의 풍경을 그렸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로 서 있었다. 단원들의 삶은 모두 다르다. 수안동과 월계동 등에 살며 베트남어 강사, 통번역사, 간호조무사, 자영업자로 살아간다. 고향도 하노이, 다낭, 호찌민으로 다양하지만 베트남이라는 한 단어가 그들을 묶었다. 10년 전 자조 모임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모임으로 성장했다. 회원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복지기관을 찾아 봉사하며 광산의 이웃이 됐다. 춤을 제대로 배운 적도 무대에 서본 적도 없는 이들이 용기를 낸 것은 아이를 키우느라 잊었던 자신을 찾고 싶어서다. 나를 표현하고 문화를 알리는데 춤은 제격이다. 각자의 삶이 있는 이들이 모이는 시간은 늦은 밤과 주말 정도? 저녁 7시 30분에야 시작한 연습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유튜브를 보며 얼개를 짜고 아이디어를 더해 안무를 만들었다. 연습을 하며 소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의 어색한 몸짓을 보면 웃느라 금세 풀리기 일쑤였다. 10년을 이어온 인연은 공연을 준비하며 더 단단해졌다. 낯선 타인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자체로 충분했던 그날의 무대. 그 감동의 숨결을 단원들은 기억하고 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서로가 눈물겹도록 고맙게 느껴진다고.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앞으로도 모국의 춤으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이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나 자신을 만났어요. 우리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의 춤이 이주 여성과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IMF의 절벽에서 사람 품은 기업을 세우다. 지역 복지의 선순환을 이끄는 애니셀 대표 임영우 씨. IMF 외환위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1999년 2차 전지회사 애니셀을 세웠다.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에 맨몸으로 뛰어들었지만 기술 하나만은 자신 있었다.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개발에 몰두했고 지금은 광산구 평동산단에 자리 잡은 광주의 배터리 기업으로 불린다.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믿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통해 1,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광주시 외자유치 1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다. 기업을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나 역시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받은 만큼 돌려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기업은 이윤을 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만들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로 환원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으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를 운영했다. 처음 10개 남짓한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만 5억 원에 달한다. 올해 9월에는 외국계 펌프회사 한국 그런포스 펌프 공모를 통해 7,400만 원을 확보했고
수원 센트럴병원 창립 10주년을 맞아 500만 원을 추가로 후원받아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1313 이웃살핌 사업 등 지역 내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쓰인다. 한 명의 이웃지기가 세 세대를 돌보고 위기가구에는 3명의 이웃지기를 연결하는 구조로 고립과 단절을 줄여나간다. 애니셀 건물 일부를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 사무실로 무상 제공하며 나눔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500개 참여 기업을 목표로 확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내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나눔 사업의 핵심이다. 끊임없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에 기업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받은 만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기업이 선한 순환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단단해진다. 1,000원 한 끼, 그곳엔 사람이 있다. 봉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김숙희 씨. 아침 8시 1,000원 한 끼 도산점의 문을 연다. 문 열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찾아와 따뜻한 한 끼를 드시고 가실까? 황태, 무, 양파, 디포리 멸치 등 국산 재료를 꺼내 황태 콩나물국밥 육수를 우리기 시작한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끓이다 보면 마음마저 따뜻해진다. 이 일을 처음 제안받았을 땐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다. 봉사활동과 마을 일을 자주 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에 드나드는 일이 많았다. 작년 봄 복지팀장님이 도산동에 1,000원 한 끼가 문을 연다며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을 주셨다. 여사님 10명을 모아 지난해 7월 1일 문을 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말한다. 그때 이 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씩 돌아가며 일하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다. 1,000원 한 끼는 우리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나눔의 공간이다. 모두의 바람은 단 하나다. 이 사업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좋은 취지의 사업들도 종종 여건 변화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일만큼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1년 넘게 1,000원 한 끼와 함께하면서 단골도 많아졌다. 매일 한 끼를 해결하러 오는 분들도 있다. 한 노숙인은 초창기엔 자주 시비를 걸곤 했지만 우리가 꾸준히 따뜻하게 대해드리자 지금은 조용히 밥을 드시고 간다. 오랫동안 적십자 봉사단에서 어르신 반찬 봉사, 경로당 생일상 차리기 등을 이어왔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도 여러 번 선정되어 활동해왔다. 이런 일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주변의 도움과 남편의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아이들도 커서 본가에 살고 있으니 나는 내 삶의 후반부를 봉사로 이어가려 한다. 친구들은 적당히 하라고도 말하지만 지금의 삶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하는 일이 더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믿는다. 맨 땅에서도 길을 만든다. 마을의 변화를 함께 그려가는 송주영 씨. 마을 활동가로 살아온 지 벌써 6년. 마을 활동가는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사람이다. 봉사활동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처음에는 신가동과 오룡동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우산동으로 옮겨갔을 땐 공동체가 몇 개 되지 않아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아마 주민들이 따뜻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며 노력하다 보니 2-3 개뿐이었던 공동체가 어느새 14개로 늘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아,
내가 잘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공동체 활동은 모임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엔 주민이 진짜 원하는 사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돌봄과 음악이다. 어르신들에게 해왔던 손마사지 돌봄을 청소년에게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돌봄은 나이를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활동은 음악회를 통한 마을 교류였다. 아마릴리스 칸타빌레 음악팀과 함께 월곡 일동에서 한국 주민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주민이 어울리는 무대를 준비했다. 처음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색했지만 음악이 흐르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음악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다는 걸 실감했다. 그 일을 계기로 손목이 아파 포기했던 기타를 다시 잡았다. 공동체와 함께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한층 성장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다. 처음 월곡 일동 활동을 맡았을 땐 막막했다. 그때 한 주민이 그래도 맨땅의 헤딩은 송주영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라는 말에 마음이 풀렸다. 맞다. 나는 늘 맨땅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공동체 활동은 사람을 잇는 일이다. 봉사로 마음을 만지고 음악으로 마음을 여는 순간 낯선 이웃도 친구가 된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그 시간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내 인생의 동반자 우리밀과 함께 농민의 마음으로 우리밀의 길을 넓혀가는 천익출 씨. 28살에 광산구로 이사온 뒤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며 평생 농민들과 함께 걸어왔다. 정년을 맞은 뒤에도 농업을 떠날 수 없어 우리밀 농협에 들어와 경영관리를 맡았고 어느덧 11년째 조합장을 맡고 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밀과 함께였다. 우리밀은 늦가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거둔다. 농약을 쓰지 않기에 신이 내려준 가장 안전한 먹거리라 생각한다. 우리밀이 널리 보급되면 농민들은 이모작으로 소득을 올리고 시민들은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밀을 지키는 일이 곧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 예전엔 외국 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품질이 대등하다. 오히려 외국 밀은 제초제와 방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신념으로 우리 조합은 밀 불모지였던 광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단지를 일궈냈다. 지난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리 밀은 5,500톤, 그중 절반인 2,500톤이 광산구에서 나왔다. 그리고 2023년에는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대상을 받았다. 그 순간 함께 땀 흘린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내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지금은 원물 생산뿐 아니라 CJ, 샘표식품, 오곡식품 등 기업들과 손잡고 과자, 만두,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 다가올 12월에는 광산 특산품 장류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품질을, 농민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품종에 따라 수매 단가가 다르다. 그 간극을 조율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 그것이 내 역할이다. 기후위기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해마다 날씨가 달라지고 그만큼 농사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가끔 취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취미요? 우리밀이죠. 매일이 고민이고 매일이 도전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는다. 더 많은 시민이 우리밀을 알고 먹고 지켜주길 바란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 땅의 먹거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